그 돈으로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몇 층에 서 있습니까? 모르시죠? 당연합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오늘 날짜 2025년 12월 30일 몇 가지 숫자만 짚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 연말 종가 1,439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코스피는 4,214로 마감했고요. 비트코인 87,0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숫자들은 사실 별로 안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내가 몇 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지도 없이 운전하는 겁니다. 최신 공식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5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7,144만 원입니다. 오, 나쁘지 않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체 가구의 57.0%는 순자산 3억도 안 됩니다. 절반 넘어요. 반대로 10억 이상은 11.8%, 10명 중 1명, 조금 넘는 수준이죠. 잠깐만요. 평균이 4억 7천인데 절반 이상이 3억도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마법입니다. 빌 게이츠가 동네 카페 들어오면 평균 자산이 수천억 되는 것처럼요.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 자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은 수천억 찍힙니다. 이게 통계의 함정이에요. 오늘은 부자 자랑 시간 아닙니다. 레자표 찍는 시간이에요. 10층짜리 건물, 당신은 지금 몇 층인지, 다음 층 가려면 어떤 버튼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1년 뒤에는 몇 층에 서 있을지. 자, 엘리베이터 타고 1층부터 올라갑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1층 마이너스 지하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요. 땅 밑에 있는 거죠. 2층 드디어 플러스 전환했는데 비상금이 1개월도 안 되는 불안 구간이에요. 한 달 월급 끊기면 바로 지하로 추락하는 거죠. 3층 생존층입니다. 비상금 3개월 있어서 웬만한 충격은 버텨요. 갑자기 차 고장나도 병원 가도 명절 와도 버팁니다. 여기까지가 생존 구간입니다. 숨쉬기도 바쁜 구간이에요. 4층부터 공기가 달라집니다. 비상금 6개월에 종잣돈까지 생겼어요. 드디어 투자 입장권 생긴 거죠. 주식 살 수 있고 ETF 살 수 있고 펀드 넣을 수 있습니다. 5층 본격 투자 시작했는데요. 변동성에 멀미납니다. 10% 빠지면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패닉 오는 구간이에요. 6층 여기가 인생 갈림길입니다. 집 살까? 대출 받을까? 사업 시작할까? 레버리지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처음 쥐는 구간이죠. 여기까지가 투자 구간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맛을 처음 보는 구간이에요. 그럼 7층부터는 뭐냐고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7층 새우전쟁 시작돼요. 2천만 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500만 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세금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죠. 8층 자본소득이 주연됩니다. 월급은 조연으로 밀려나요. 배당금, 임대료, 이자 소득이 생활비 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9층 시스템 자산가예요. 법무팀, 세무팀 고용해서 현금 흐름 관리합니다. 여기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운영이 본업이에요. 10층 천상계입니다. 재벌 포함해서 지배구조, 승계, 방어가 본업인 계층이죠. 삼성, 현대, LG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숫자로 제대로 찍어드립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 가구 평균 자산 5억 6,678만 원입니다. 평균 부채 9,534만 원이고요. 빼면 순자산 평균 4억 7,144만 원 나옵니다. 오, 나도 4억 7천 근처는 되겠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요, 순자산 3억 미만 가구가 57.0%예요. 절반 넘습니다. 순자산 10억 이상 가구는 11.8%, 10명 중 1명,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평균 4억 7천이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이 4억 7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 10%가 평균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던져볼까요? 통장에 돈 3천만 원 있으면 몇 층입니까? 5천만 원 있으면요? 1억 있으면요? 정답을 모른다입니다. 왜냐고요? 층수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되거든요. 비상금 있습니까? 고정비 얼마 나갑니까? 빚이자 얼마입니까? 변동성 30% 와도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레버리지 쓸 조건 됩니까? 세후 수익률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번 봅시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진우, 통장에 3천만 원 있어요. 오, 나름 괜찮네? 근데 비상금은 0원입니다. 3천만 원 전부 주식에 몰빵했어요. 겉보기엔 4층 같죠? 실제로는 2층입니다. 시장 10% 빠지면 패닉 와서 손절하고 1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반대로 연봉 4천만 원 직장인 수연, 통장에 2천만 원 있습니다. 어? 진우보다 적네? 근데 이 중 1,2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800만 원만 투자해요. 몇 층일까요?
3층에서 4층 넘어가는 중입니다. 시장 30% 폭락 와도 안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보셨습니까? 같은 직장인인데 진우는 2층, 수연은 3층에서 4층입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드립니다. 층수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자물쇠예요. 버튼만 누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키가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1층에서 2층 가려면 고정비 절단이라는 키, 2층에서 3층 가려면 비상금 3개월이라는 키, 3층에서 4층 가려면 투자 루틴이라는 키. 키 없이 버튼만 마구 누르면 문 안 열립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버튼만 눌러대는 거죠. 웃긴 건요, 대부분 사람이 키가 뭔지도 모른 채 버튼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올라가지? 하면서요. 그럼 다음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같은 월급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일까요? 키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층수 가르는 건 수익률 아닙니다. 트리거예요. 트리거는 방아쇠죠.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탕 하고 터집니다. 그럼 층별로 어떤 방아쇠가 장전되어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 1층부터 3층까지는 확정 손실입니다. 이자, 월세, 고정비죠. 직장인 현서, 월급 3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자가 50만 원 자동 출금돼요. 월세 70만 원 나갑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헬스장에서 30만 원 더 나가고요. 총 150만 원이 현석이 손도 안 거치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냐고요? 1,800만 원입니다. 중고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근데 현석은 차도 못 샀습니다. 그냥 증발한 거예요. 남은 돈 150만 원에서 식비, 교통비, 생활비 쓰면 저축 거의 못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남으면 잘한 거예요. 이게 바로 1층에서 2층 못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물통에 물 붓는데 밑에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안 차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월세 70만 원을 전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보증금 1억 필요하긴 한데 월 70만 원이 안 나갑니다. 1년에 840만 원 절약이에요. 부동료 30만 원 중에서 안 쓰는 거 5만 원 끊으면요, 1년에 60만 원 절약. 이자 50만 원, 카드 할부 정리하면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에 240만 원 절약이죠. 총합 얼마 절약됩니까? 1140만 원입니다. 거의 현서 연봉 4개월치예요. 보셨습니까? 물통 밑에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게 1층에서 3층 올라가는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트리거, 4층부터 6층까지는 변동성과 레버리지입니다. 4층, 비상금 6개월 만들었습니다. 종잣돈도 생겼어요. 이제 투자 시작한다. ETF 사고, 주식 사고, 펀드 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롤러코스터 탔는데 안전벨트 안 맸어요. 2025년 12월 30일 오늘 코스피 4214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상승했죠? 오, 대박! 그런데 중간에 며칠 동안 10% 빠진 구간도 있었어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900만 원 됐습니다. 100만 원 증발. 직장인 해진, 패닉 옵니다. 이거 영원되는 거 아니야? 새벽 3시에 깹니다. 카트 봅니다. 빨간불 가득이에요. 팔아야 해. 손절합니다. 900만 원 현금 복귀. 그런데요, 1개월 뒤 시장 회복됩니다. 다시 1000만 원 돌아왔어요. 근데 해진 손해는 9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은 그냥 휴지통에 버린 거죠. 이게 바로 5층 멀미입니다. 롤러코스터 탔는데 안전벨트 없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계산 다시 해봅시다. 민주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몰빵했습니다. 10% 빠지니까 패닉 와서 손절. 손실 100만 원. 서연은 1000만 원을 10개월에 나눠서 100만 원씩 샀어요. 10% 빠졌을 때 오, 세일이네? 추가 매수했습니다. 1년 뒤 시장 회복하니까 서연 평균 단가 낮아져서 수익 15% 났어요. 150만 원 벌었죠? 민준 마이너스 100만 원, 서연 플러스 150만 원, 차이 250만 원입니다. 같은 돈, 다른 구조, 다른 인생이에요. 세 번째 트리거, 6층 레버리지는 도박칩입니다. 직장인 준혁 3억짜리 집 샀습니다. 2억 대출 받았어요. 2025년 12월 30일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죠. 실제 대출금리는 3% 정도 나옵니다. 연간이자 600만 원, 월 50만 원이에요. 집값 오르면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 폭발합니다. 3억이 3억 5천 됐어요. 5천만 원 올랐죠. 근데 준혁이 실제로 넣은 돈은 1억입니다. 1억으로 5천만 원 벌었으니까 50% 수익이에요. 대박! 근데 집값 내려가면 3억이 2억 5천 됐습니다. 5천만 원 빠졌어요. 준혁 순자산 계산해봅니다. 집 2억 5천, 대출 2억, 순자산 5천만 원. 원래 내 돈 1억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입니다. 50% 손실이에요. 게다가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월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집값 빠지는데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정체입니다. 도박칩이에요. 따면 2배, 잃으면 마이너스 2배. 베팅한 순간 이미 게임 시작된 거죠. 네 번째 트리거, 7층부터 10층까지는 세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이에요.
투자자 유진 ETF로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오, 대박! 근데 배당 소득세 15.4% 빠집니다. 154만 원 날아가요. 순수익 846만 원. 그래도 800 넘게 남았네? 근데 유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요, 세율이 3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80만 원 날아가요. 순수익 620만 원. 200만 원 더 날아갔네요? 더 심한 경우는요, 세율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95만 원 날아가요. 순수익 505만 원. 2천만 원 벌었는데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 겁니다. 같은 1,000만 원 벌었는데 한 명은 846만 원 손해지고 한 명은 505만 원 손해집니다. 차이 342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밤에 몰래 들어와서 통장에서 돈 가져가는 거예요. 계산 안 하면 그냥 짐발합니다. 보셨습니까? 트리거는 4개입니다. 확정 손실, 물새는 바가지, 연동성,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레버리지, 도박칩, 세금, 보이지 않는 도둑. 이 방아쇠를 모르면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터지는 순간 보여드립니다. 영화처럼 펼쳐볼게요. 시나리오 1번, 2층 함정, 비상금 0원의 공포. 직장인 민수, 33살 남자입니다. 월급 300만 원, 통장 잔고 500만 원, 비상금 0원이에요. 나 500 있는데 괜찮지 않아? 민수는 여유롭습니다. 2026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차 타고 가는데 덜컹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납니다. 정비소 갔더니 엔진 오일 교체하셔야 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합니다. 타이밍 벨트도 교체 시기네요. 수리비 200만 원 나왔습니다. 민수 통장엔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쓰면 3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한 달 월급이에요. 이거 쓰면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 300으로 버텨야 하는데 민수 고민합니다. 결국 카드 할부 돌립니다. 12개월 할부 월 17만 원씩 나가는 거죠. 6월 명절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 용돈, 조카들 용돈 해서 100만 원 나갔어요. 또 카드 할부, 9월 치과 치료비 80만 원. 또 카드 할부, 12월 친구 결혼식 축의금 30만 원. 또 카드. 이제 민수 매달 고정비가 얼마 늘었을까요? 카드 할부만 3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원래 월급 300만 원에서 이자, 월세, 고정비 150만 원 빠지면 150만 원 남았는데 이제 120만 원도 안 남아. 식비, 교통비, 생활비 쓰면 저축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2026년 12월 민수 통장 잔고 300만 원입니다. 카드 빚은 300만 원 생겼고요. 순자산 0원. 민수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2층 함정입니다. 비상금 없으면 변수 한 방에 카드 빚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나리오 2번 5층 멀미. 손절의 악순환. 직장인 지은 35살 여자입니다. 비상금 6개월 있고요. 투자금 2천만 원 전부 주식 넣었어요. 나 분산 투자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샀어. 지은은 뿌듯합니다. 2026년 1월 시장 10% 상승했습니다. 지은 200만 원 벌었어요. 오, 대박. 더 넣어야겠다. 추가 매수합니다. 2천만 원 더 넣었죠. 이제 투자금 총 3천만 원. 2월도 좋습니다. 5% 더 올랐어요. 지은 나 투자 천재인가? 신이 났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시장 개장했는데 빨간불 가득이에요. 마이너스 3%. 지은 뭐지? 화요일 마이너스 4%, 수요일 마이너스 5%, 목요일 마이너스 3%, 금요일 마이너스 2%,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3천만 원이 2,550만 원 됐어요. 450만 원 증발. 지유는 새벽 3시에 깹니다. 카트 봅니다. 빨간불. 유튜브 봅니다. 콩락장 온다. 공포장 시작. 더 빠진 지은 손 떨립니다. 이거 영원 되는 거 아니야? 다 잃는 거 아니야? 월요일 오전 9시 1분. 지은 전부 매도합니다. 2,550만 원 현금 복귀. 휴, 다행이다. 더 빠지기 전에 팔았어. 4월 시장 조금씩 회복됩니다. 5월 원래 가격 돌아왔어요. 6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플러스 10%. 지은이 그냥 들고 있었으면 3,300만 원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손에 2,550만 원밖에 없어요. 750만 원 날렸습니다. 이게 바로 5층 멀미입니다. 롤러코스터 안전벨트 없이 타면 튕겨나가는 거죠. 시나리오 3번 6층 레버리지 폭발. 움직일 수 없는 덫. 직장인 성훈 38살 남자입니다. 2025년 12월 3억짜리 집 샀어요. 2억 대출, 금리 3%, 월이자 50만 원. 집값 오르면 대박이지? 성우는 기대에 찹니다. 2026년 6월 한국은행 금리 인상했습니다. 2.5%에서 3.5%로 올랐어요. 청운 대출금리도 4%로 올랐습니다. 월이자 66만 원 됐어요. 16만 원 더 나가는 거죠. 9월 집값 하락 시작했습니다. 3억이 2억 8천 됐어요. 첨은 순자산 계산해봅니다. 집 2억 8천, 대출 2억, 순자산 8천만 원. 원래 내 돈 1억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달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오르겠지? 서문은 참습니다. 12월, 회사에서 구조조정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30% 인력 감축한. 성운 불안합니다. 나도 잘릴 수 있겠는데? 이직 고민합니다. 근데요, 집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 팔려면 2억 8천에 팔아야 하는데 대출 2억 갚으면 손에 8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원래 1억 넣었는데 2천만 원 손해보는 거죠. 그냥 참고 버텨야 하나? 성운은 옵션이 없습니다. 2027년 3월, 성운 결국 해고됐습니다. 퇴직금 받았는데 집 이자 내야 하고 생활비 써야 하고 6개월 안에 새 직장 못 구하면 집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6층 함정입니다. 레버리지는 움직일 수 없는 덫이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4번, 7층 세금 폭탄 계산 안 한 대가. 투자자 수진, 42살 여자입니다. 2025년 ETF로 5천만 원 벌었어요. 대박! 배당 소득세 15.4%니까 770만 원 빠지고 4,230만 원 남겠네? 수지는 계산했습니다. 4,230만 원으로 뭐 할까? 차 바꿀까? 여행 갈까? 수지는 계획 세웁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수지는 세무사한테 갔어요. 이번에 얼마 나올까요? 세무사는 계산기 두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시네. 세율 38%입니다. 1,9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네? 770만 원 아니에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셔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수진 손에 남은 돈 3,100만 원입니다. 수진이 계산한 4,230만 원이랑 차이가 1,130만 원이에요. 해외여행 계획 취소, 차 바꾸기 취소. 수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7층 함정입니다. 세금은 보이지 않는 도둑이에요. 계산 안 하면 그냥 통장에서 가져가는 거죠. 보셨습니까? 터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비상금 없을 때, 변동성 못 견딜 때, 레버리지 잘못 쓸 때, 세금 계산 안 할 때.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1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26년 12월 30일, 정확히 1년 뒤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두 사람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출발선, 완전히 다른 결승선. 첫 번째 사람, 체크하지 않은 태영. 2025년 12월 30일 2층에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통장 500만 원, 비상금 0원. 나 500 있는데 뭐. 태영은 오늘 영상 안 봤어요. 2026년 1월, 그냥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2월도, 3월도. 3월 어느 날, 차 고장났어요. 수리비 200만 원. 카드 할부 돌렸습니다. 6월 명절, 용돈 100만 원. 또 카드. 9월 치과 80만 원. 또 카드. 12월 결혼식 30만 원. 또 카드 현금 서비스 매달 카드 할부 30만 원 나갑니다. 원래 저축하던 20만 원 못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통장 잔고 계속 줄어듭니다. 2026년 12월 30일 태영 통장 잔고 300만 원입니다. 카드빚 300만 원 생겼고요. 순자산 0원. 태영은 1층으로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내년에 구조조정한다는 소문 돌기 시작했는데 태영은 비상금 없어서 이직도 못합니다. 면접 보러 다닐 여유가 없거든요. 태영은 1년 동안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 체크한 은지. 은지도 2025년 12월 30일 2층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월급 300만 원, 통장 500만 원, 비상금 0원. 근데 은지는 오늘 영상 봤어요. 아, 나 2층이구나. 비상금부터 만들어야겠다. 2026년 1월 1일 은지 결심합니다. 월저축 목표 90만 원. 어떻게? 구독료 5만 원 끊었어요. 술값 10만 원 줄였습니다. 외식비 15만 원 줄였어요. 총 30만 원 절약. 원래 저축하던 20만 원 합치면 50만 원. 거기다 보너스 일부 40만 원 더하면 90만 원. 2월 90만 원 저축. 3월 90만 원 저축. 4월 90만 원 저축. 5월 90만 원 저축. 5개월 뒤 통장 잔고 950만 원입니다. 비상금 450만 원 만들었어요. 3개월치 생활비. 은지는 3층 올라갔습니다. 6월 명절 왔습니다. 용돈 10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은지는 비상금에서 썼습니다. 카드 안 돌렸어요. 7월 100만 원 다시 채웠고요. 9월 은지도 치과 치료비 80만 원 나왔습니다. 비상금에서 썼어요. 10월 80만 원 다시 채웠습니다. 11월 회사에서 내년 구조조정 소문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비상금 있으니까 여유 있게 이직 준비 시작했어요. 면접 보러 다니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토익 공부하고 12월 은지 더 나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12월 30일 은지 통장 잔고 1,200만 원입니다. 비상금 600만 원 포함이에요. 은지는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입니다. 태영은 1층, 은지는 4층. 1년 만에 3층 차이 났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월급? 똑같습니다. 능력? 비슷합니다. 운? 둘 다 차 고장 나고 명절 오고 치과 갔어요.
차이는 딱 하나. 내 층수를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제 층별키 알려드립니다. 이거 보고 오늘 당장 실행하세요.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키는 고정비 절단입니다. 이자, 할부, 부동료 안 쓰는 거 다 끊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키는 비상금 3개월입니다. 매달 월급의 30% 저축하면 5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키는 비상금 6개월과 투자 루틴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ETF 사세요. 몰빵 금지. 4층에서 5층으로 가는 키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10개월에 나눠서 사세요. 변동성 해지됩니다. 5층에서 6층으로 가는 키는 레버리지 조건 체크입니다. 금리, 상환 능력, 비상금 6개월 있어야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6층에서 7층으로 가는 키는 세후 구조학습입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하세요. 7층에서 8층으로 가는 키는 현금 흐름 다변화입니다. 배당, 임대료, 이자 소득 만드세요. 월급 말고 돈 들어오는 루트 3개 만드세요.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키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법무팀, 세무팀, 고용하거나 자문 받으세요. 9층에서 10층으로 가는 키는 승계와 지배구조 설계입니다. 가족법인, 재단, 신탁 활용하세요. 물론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열어보세요. 비상금 3개월 있습니까? 고정비가 월급의 50% 넘습니까? 변동성 30% 와도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레버리지 쓸 조건 됩니까? 세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답 안 나오면요? 지도 없이 운전하는 겁니다. GPS 없이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릅니다. 지표 흔들릴 때 층수는 더 빨리 흔들립니다. 환율 1430원 찍을 때, 금리 2.5% 고정될 때, 코스피 4214 마감할 때, 비트코인 87,000달러 흔들릴 때 당신 층수도 함께 흔들리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